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밖에는 아침부터 한방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교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눈이 좋아서 밖에서 재밌게 노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제4편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세법 개정령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 분양권의 범위를 1세대 1주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를 소득령에 아예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분양권의 정의를 신설을 했는데요. 일단 개정된 분양권의 정의를 보면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다. 그래서 근거 법률에 명확화를 했다. 1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등등등,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이렇게 명시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분양권이 언제부터 양도소득세의 주택수로 산정이 되느냐.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작년에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또 7월 10일과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의 숫자로 주택수로 들어가는 날짜가 있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다음. 우리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갔었죠. 그죠? 그랬는데 분양권은 제외를 시켜놨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에 이것이 분양권이 분명히 적용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자, 일단 앞에 1편에서도 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언급을 했었는데요. 1주택의 요건이 뭡니까? 일단 2년 보유죠.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가 지금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17년 8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가 1세대 비과세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거의 경우에는 앞에서 또 뭐 이것도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일단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할 것. 자, 그리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요건이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어느 시기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현행과 그 다음에 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가로 열고. 요거는 원래 이 현행 법령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이 분양권 취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행이긴 하지만 개정안까지 합한 것이 이 붉은 글씨하고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그랬습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근데 이제 개정안에 분양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분양권도 포함을 시켜서 1주택자가 입주권이 아니고 1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랬을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게 기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개정안에 분양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다가도 분양권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는 권리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있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라.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이게 바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내에요? 1년이 이상 지난 뒤에 종전주택 취득 후 이걸 기존주택이라고 보죠.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것. 요게 이제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기억 니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입주권에 가로 열고 분양권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개정 내용에 들어가니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두 가지인데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자, 이게 뭡니까? 일단 분양권은 신규 주택이 완성이 돼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권은 신규 주택이 완성된 뒤에 2년 내로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앞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입주권을, 자,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권에, 이게 주택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3년 내에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 주택을 완성하기까지는, 즉, 준공하기까지는 3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공사기간이 뭐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빠르게는 뭐 2년일 수도 있고, 2년 반일 수도 있고, 또 분양권 자체가, 이제 공사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했다라면은, 그건 또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이 만약에 주택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이게 처분을 못하고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할 것이라는 명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라.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죠? 자, 특히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그랬으니까 3년이라고 기본 원칙을 여기다 세워놨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서 완공 후 2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세대 전원이 2년 내에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했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예, 비과세.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즉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으로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요 내용이. 자, 1번과 2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원칙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그런데 만약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다라면은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그리고 완공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죠? 네. 이 분양권 앞으로 취득하실 때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본인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파악을 하시고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는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요거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요건 입주권만 해당이 되겠죠. 분양권은 재개발이 아니죠. 그죠? 자, 분양권은 일반 분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분양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조합원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이 완성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대체주택은 양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을 해야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3번은 입주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상속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동거복량 합가 등으로 인해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붉은 글씨는 개정안을 제가 반영을 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상속.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일반 주택과 플러스 상속된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입주권은 그동안 있었으니까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나 분양권 포함, 그리고 플러스 상속이에요. 주택 또는 입주권, 여기도 또 분양권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여기 일반 주택 하나 있고 입주권 하나 있죠. 또는 분양권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죠, 그죠? 두 개.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입주권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분양권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일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 주겠다. 즉, 요거죠, 요거. 일반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다음 2의 일반 주택은, 여기 일반 주택은요, 일시적인 1주택 1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을 한다. 자, 여기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으로 봐서 여기 일반 주택을 비과세 적용을 받게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상속과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음, 혼인, 동거, 복량,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포함해서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자, 뭐 혼인 잘 아실 테고, 동거복량 뭐예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게 이제 합가가 되겠죠, 그죠? 혼인도 우리가 합가가 될 수 있죠. 독립세대 1인과 독립세대 1인이 혼인을 하게 되면 합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각기 독립해서 있다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동거복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1주택의 1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때에 자, 대상은요, 다음 중 하나를 소유한 자가 혼인 또는 세대 간 동거 복량을 위해서 합가를 했을 때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1주택 그리고 1분양권을 포함, 또 1주택 1입주권 또는 분양권. 자, 이랬을 때에는 혼인과 동거 복량 합가로 인해서 우리가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혼인일로부터 5년 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다. 자, 합가일로부터. 디귿의 경우, 디귿의 주택은 동거 복량 합가, 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자, 이제 분양권도 포함해서요,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을 한다. 디귿의 경우 1주택 1분양권 또는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의 주택은 동거 복량 합가, 혼인 전 분양권 등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을 한다. 요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혼인할 때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서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동거 복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분양권 하나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화재 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입주권 각 한 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특례한다. 적용 시기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한다. 자, 다음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자, 조정대상 지역 뭐 여러분들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다 아실 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분양권도 조정대상 지역에 계신 분이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제일 먼저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자, 현재와 개정안.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즉 조정 대상 지역에 계신 분이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이때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의 중과 제외를 적용을 해주겠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주택과 입주권, 자,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럼 뭐냐? 이 중과세는 뭔지 알죠? 자, 2주택자면은 몇 프로가요? 1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면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근데 요것이 올해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즉 2주택자가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중과세가 되겠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직 6월 1일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 20%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자,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주택 1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자, 취약,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에 주택을 취득을 해서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포함해서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우리가 중과세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혼인 합가, 그리고 부모 복량 합가, 아까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1주택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은 우리가 중과세에서 빼주겠다. 이게 뜻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합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빼줘야 되겠죠. 중과세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학교 때문에 또 근무상 우리가 발령이 지방으로 났다든지 여기에서는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잘 보세요.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2주택자의 중과 제외가 있는데 이때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다음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 요거 많이 써먹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정비구역은 제외예요. 중요한 것이. 자, 정비구역을 제외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뭘로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중과세에서는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제외인데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포함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으로 인해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가 있어요. 이제 개정안에 분양권도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포함해서 합의 셋 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예외해서 이게 예외 적용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뭐라고요? 중과세에서 빼준다.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지역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다음으로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대상 주택 그리고 상기 주택 외에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자, 요렇게 중과세율 적용 제외가 있는데 여기에 분양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분양권까지 들어가서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을 한다. 혼인으로 주택, 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해서 수의 합이 셋 이상인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서 주택,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 사유 추가. 자, 예외 사유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그리고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은 뭐라고 그랬죠?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유기간 계산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경우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여기서 일시적인 2주택은 제외죠. 그죠? 그래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종전주택이 되고 이게 신규주택이 되는데 이것이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췄다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팔은 날로부터 앞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맞더라도 신규 주택부터 먼저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게 보유 기간이 또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연히 주민등록 등본이 전입일자가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개정안에 보면은 증여,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추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 또는 증여 이런 부분도 여기에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것도 올해 이영 시행 이후, 이건 1월 1일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시행령이 시행이 될 텐데 그 날짜가 아직 안 나왔죠. 이제 이게 모두 절차를 밟아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그날부터 증여 용도 변경분부터 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증여 용도 변경분부터 이영 시행일 이후에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의 예외 사유 나와 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을 해라.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위에 1주택을 소유해야 되겠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해야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 기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이걸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했거나 아니면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 소송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랬을 때는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 재결 진행 중일 때, 이럴 때 예외의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역시 이 내용도 이영 공포 시행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적용이 아니죠, 그죠?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다음,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 추가가 중요하죠, 이거. 뭐가 추가가 된 얘기예요, 개정안에?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보면은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따지는 거예요. 실거래가 아닙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우리가 중과세율에서 빼준다. 다음 장기임대주택 빼주고요. 또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도 빼주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도 빼주고요. 문화재주택, 상속주택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기주택 위에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빼주고요. 다음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이게 중요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요거는 이제 지금 이게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주택자잖아요. 3주택자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볼 것이 요거하고 또 장기 임대주택,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추가된 걸 한번 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주택, 즉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요게 일시적으로 3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과세에서 빼주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의 주택 추가. 자, 아까는 이제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제의 주택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의 주택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있죠, 개정해 보니까. 자, 요거 좀 이따 하고, 일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또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등,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등,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등.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있는데 10% 또는 20%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요거에서 제외시켜주는 주택들이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된 것을 보니까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은 토지보상법 또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서 수용 양도되는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거 반발이 많았죠, 그죠? 아니 왜 수용되고 이런 것들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또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수용이나 양도되는 주택인데 이런 거를 왜 중과세를 매기냐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 분양권의 범위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지 않는, 즉 제외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 법률안을 보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